혹시 여러분은 프라이팬으로 요리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코팅에서 나오는 게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옳았어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프라이팬, 입고 있는 방수복, 먹는 음식의 포장재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당뇨병 위험을 31%나 높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들어오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쌓여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환경 독성학을 연구하는 이준혁입니다. 10년째 일상 속 화학물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심각해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하면 단순히 음식만 생각하시잖아요. 단 거 많이 먹고 살이 찌고 운동 안 하고. 물론 이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음식 외에 우리 혈당을 높이는 숨겨진 원인들이 있어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화학물질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PFAS라는 물질이에요. 한국말로는 과불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PFAS라고 할게요. 이 PFAS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 인구의 99% 이상이 이미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남극의 펭귄 몸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지구 전체에 퍼져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물질들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도 거의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오늘은 이 PFAS가 어떻게 당뇨병을 일으키는지, 우리 집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라요. PFAS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PFAS는 과불화합물의 영어 줄임말이에요. 불소와 탄소가 아주 강하게 결합된 화학물질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물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든지 잘 튕겨낸다는 거예요. 물도 튕겨내고 기름도 튕겨내고 얼룩도 안 생기게 해주죠.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좋아해요. 프라이팬에 코팅하면 음식이 눌러붙지 않고 옷에 처리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포장재에 쓰면 기름이 배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점이 동시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환경에 쌓여가요. 토양에도 물에도 공기 중에도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에서도 분해 못하고 신장에서도 걸러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PFAS 종류만 해도 4,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PFOA하고 PFOS예요. PFOA는 테플론 코팅에 주로 쓰였고 PFOS는 방수 처리나 얼룩 방지에 많이 쓰였어요. 둘 다 이미 독성이 알려져서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체제들이에요. 기업들이 PFOA, PFOS 대신 다른 PFAS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들도 비슷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PFAS에 노출되기 시작했을까요? PFAS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40년대예요.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됐어요. 비행기 엔진이나 원자력 시설에서 쓰는 특수 소재였죠. 그런데 1950년대부터 민간에서도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듀폰이라는 회사가 테플론이라는 브랜드로 프라이팬 코팅에 사용하면서 급속히 퍼져나갔어요. 지금은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주방에서는 코팅 프라이팬,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일회용 컵과 접시들이 있고요. 옷장에서는 방수 재킷, 등산복, 카펫, 소파, 커버에도 들어있어요. 화장대에서는 립스틱,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품에도 많이 쓰여요. 심지어 치실이나 치약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예요. PFAS가 코팅된 조리기구로 요리하거나 PFAS 처리된 포장재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 들어와요. 두 번째는 물을 통해서예요. 공장에서 흘러나온 PFAS가 지하수나 수돗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공기를 통해서예요. PFAS 처리된 카펫이나 소파에서 나오는 미세입자들을 숨쉬면서 들이마시게 돼요. 네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예요. PFAS가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거나 처리된 옷을 입으면서 피부로 흡수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태아 때부터 노출된다는 거예요. 임신부 몸속에 PFAS가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고 모유를 통해서도 계속 노출돼요. 그래서 요즘 신생아들도 이미 몸속에 PFAS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PFAS가 정말 당뇨병을 일으킬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먼저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교 연구부터 살펴볼게요. 연구진들이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을 조사했어요. 최근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0명과 나이, 성별 등이 비슷한 건강한 180명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혈중 PFAS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졌어요.
PFAS 노출량이 늘어날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31%씩 증가했다고 해요. 31% 증가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세요? 흡연이 폐암 위험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국내 연구도 있어요. 상계백병원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예요. 성인 2,709명의 혈중 PFAS 농도를 분석했어요. 이 연구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PFAS 농도가 높을수록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았어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더 놀라운 건 PFAS 농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당뇨병 전단계 위험도가 83%나 높았다는 거예요. 83%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위험도예요. 그런데 PFAS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PFOS예요. PFOS는 과불화옥탄술폰산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PFOS라고 할게요. 연구진들이 분석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PFAS 중에서도 PFOS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그럼 PFAS가 어떻게 당뇨병을 일으키는 걸까요?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연구팀은 PFAS 노출로 인한 체내 아미노산 처리 경로, 약물 대사, 에너지 대사 등이 교란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어요. 쉽게 말해서 PFAS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미노산 처리 경로가 망가져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요. 두 번째, 약물 대사가 교란돼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세 번째, 에너지 대사가 망가져요. 세포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줘요. PFAS가 내분비 교란물질로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김신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연구를 통해 PFAS 노출과 당뇨병 간 연관성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PFAS 수치 기반 당뇨병 관리 체계 수립 전이지만 개발 전까지 고농도 노출을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맞아요. 아직 의학적으로 PFAS를 몸에서 제거하는 승인된 치료법은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수십 년 동안 몸속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연구들도 있어요. 덴마크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PFAS 농도가 높은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PFAS를 신종 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PFAS의 위험성이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 어디에 PFAS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PFAS가 단순히 당뇨병만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요. 먼저 당뇨병과 관련된 영향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PFAS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에 쌓여요. 특히 간, 신장, 췌장에 많이 축적되는데 이 장기들이 바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에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PFAS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려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간에서는 포도당 대사가 망가져요. 간은 혈당이 낮을 때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높을 때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PFAS가 이 과정을 교란시켜요. 근육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이 있어도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임신부와 어린이에게는 특히 위험해요. 임신 중에 PFAS에 노출되면 태아의 췌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더 많은 음식과 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PFAS 노출량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게다가 해독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몸속에 머물러 있게 돼요. PFAS의 다른 건강 영향들도 알아볼게요. 암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신장암, 전립선암, 고환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간 손상도 일으킬 수 있어요. PFAS가 간에 축적되면서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심한 경우 지방간이나 간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면역 기능도 떨어뜨려요.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려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해요.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대사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불임, 임신 중 합병증, 조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영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PFAS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서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살이 찌기 쉬워지고, 이것도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요. 가장 문제는 이런 영향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PFAS는 몸속에서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천천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노출되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노출된 PFAS가 성인이 되어서 당뇨병이나 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PFAS 노출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요. 특히 간 기능이나 면역 기능은 상당히 회복될 수 있고, 염증 수치도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손상된 베타 세포나 축적된 PFAS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손상을 막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호할 수는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집안 어디에 PFAS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겠어요. 주방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코팅 프라이팬이에요. 테플론, 세라믹 코팅, 마블 코팅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수의 PFAS가 들어있어요. 특히 오래된 프라이팬일수록 위험해요. 코팅이 벗겨지면서 PFAS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도 문제예요. 기름이 새지 않게 하려고 PFAS로 코팅된 경우가 많아요. 일회용 종이컵이나 접시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담는 용기들은 PFAS 처리된 경우가 많아요. 피자 박스나 햄버거 포장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배지 않게 하려고 PFAS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냉동식품 포장재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데우는 제품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이제 옷장을 살펴볼게요. 방수 재킷이나 등산복에 많이 들어 있어요. 방수, 발수,
얼룩 방지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운동복 중에서도 드라이핏이나 쿨맥스 같은 기능성 소재에 PFAS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카펫이나 러그도 문제예요. 얼룩이 잘 안 생기게 하려고 PFAS 처리된 경우가 많거든요. 소파 커버나 커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스테인가드 처리된 제품들은 거의 확실히 PFAS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대도 확인해 볼게요. 립스틱, 립글로스,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에 PFAS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롱래스팅, 워터프루프 제품들이 위험해요.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서 더 주의해야 해요. 네일 폴리시나 헤어 스프레이 같은 제품들도 확인해 보세요. 욕실도 살펴볼게요. 치실 중에 일부 제품에 PFAS가 들어있어요. 치아 사이에 끼지 않게 하려고 코팅한 거예요. 치약 중에서도 일부 제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특히 플라크 방지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이요. 샴푸나 컨디셔너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실과 침실도 확인해야 해요. 매트리스나 베개 중에 방수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PFAS 처리된 경우가 많아요. 소파나 의자의 쿠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가죽 소파의 경우 가죽 처리 과정에서 PFAS를 쓸 수 있어요. 먹거리에서도 PFAS에 노출될 수 있어요. 생선이나 조개류에서 자연적으로 축적된 PFAS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연어, 참치 같은 대형 어류나 굴, 조개 같은 폐류에서 높은 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공장 근처나 군사시설 근처의 농산물도 조심해야 해요. 토양이 오염된 경우 농작물에도 PFAS가 축적될 수 있거든요. 생활 환경에서도 노출될 수 있어요. 실내 먼지에 PFAS가 많이 들어 있어요. 카펫, 소파, 옷 등에서 나온 PFAS가 먼지에 섞여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식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 내부도 확인해 보세요. 시트나 대시보드에 PFAS 처리된 소재가 쓰일 수 있어요. 사무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용 의자나 카펫, 커튼 등에서 PFAS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노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코팅 프라이팬으로 요리해서 먹고 PFAS 처리된 옷을 입고 PFAS가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고 PFAS 먼지가 있는 실내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각각은 소량이어도 모두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PFAS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계백 병원 김신혜 교수님이 권고하는 생활수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방용품부터 바꿔볼게요. 코팅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주철팬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음식이 눌러붙을 수 있지만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충분히 쓸만해요. 세라믹 팬도 좋은 대안이에요. 단, 세라믹 코팅이 아니라 순수 세라믹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유리나 도자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시고 특히 일회용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음식 포장할 때는 기름 방지 포장지 사용을 줄이세요. 대신 집에서 가져온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빠르게 옮겨 담으세요. 의류 선택도 중요해요. 새 옷을 살 때 PFAS-프리, 플루린-프리, PFC-프리 표기를 확인하세요. 이런 표기가 있는 제품들이 안전해요.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들이 PFAS 없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투자해 보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수복이나 기능성 의류는 자주 세탁하고 환기시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보관하세요. 카펫이나 러그는 자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HEPA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소파나 의자도 확인해 보세요. 얼룩 방지 처리된 제품보다는 자연 소재로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장품 선택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FLUORO나 PER, FLUORO가 들어간 성분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오가닉 제품을 선택하세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PFAS가 들어있을 확률은 낮아요. 워터프루프 제품보다는 일반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더 나은 선택이에요. 식습관 개선도 중요해요. EPA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어류 안전성 정보를 참고하세요. 특정 지역에서 잡힌 생선은 피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포식어보다는 작은 생선을 선택하세요. 멸치,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생선 내장은 피하세요. 간이나 알 같은 부위에 PFAS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을 줄이세요. 포장재에서 PFAS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내 환경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닥, 창틀, 문턱, 가구 등 모든 표면을 젖은 걸레로 자주 닦으세요. 먼지에 PFAS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먼지 축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공기 중에 PFAS 입자를 걸러낼 수 있어요. 환기를 자주 시키세요. 실내 공기보다 실외 공기가 더 깨끗할 수 있어요. 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하세요. 장난감을 고를 때도 PFAS 처리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바닥이나 책상 등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더 자주 청소하세요. 아이들에게 손 씻기를 생활화시키세요. 손에 묻은 PFAS를 제거할 수 있어요. 식수 안전도 확보하세요.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활성탄 필터나 역삼 투합 필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필터들이 PFAS 제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산업단지나 군사시설, 소방서 근처에 살고 계시다면 지하수 사용을 피하세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식품 포장재에 PFAS 전면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보호청에서 식수에 포함된 PFAS 최대 허용 농도를 설정해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 식수에 대한 PFAS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PFAS인 PFOA와 PFOS를 감시 항목으로 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농도가 리터당 70나노그램을 초과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개인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김신혜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체내 PFAS를 제거하는 승인된 의학적 치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혈당 관리 및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표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PFAS 노출을 줄이는 생활수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맞아요.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예요.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몇몇 화장품 회사들이 PFAS-프리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기업들이 움직일 거예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PFAS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수한 효소를 이용해서 PFAS를 분해하는 방법이나 플라스마를 이용한 분해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도 체내
PFAS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제품을 살 때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기업들이 변화해요. 네 번째, 정부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야 해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접근도 필요해요. PFAS 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받으세요.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 검사 등을 통해 당뇨병 전 단계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개인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PFAS는 분명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완벽하게 모든 PFAS를 피하기는 어려워도 노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는 있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도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